예, 뭐 이번에 보상 선수로 저희가 최익성 선수를 지목했으니까 저희 팀에 올 준비를 하십시오. 허드슨밖에 안 나왔어요. 와, 어깨 수술하고 붕대를 감고 있는데 해태 타이거즈에서 오래. 네 번째 팀 해태 타이거즈. 예, 경부선 타고 서울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호남선 타고 광주로 갑니다. 사실 뭐 저는 홀어머님이었고 저 외동아들이고 결혼도 안 했잖아요. 모든 이사를 혼자 다 합니다. 네, 이삿짐을 혼자 하고 혼자 이사를 하고 혼자 차를 몰고 가고요. 그때는 뭐 에이전트도 없고 사실은 매니지먼트도 없고 제가 결혼했는 또 와이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그리고 뭐 사실 뭐 해태 타이거즈도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잘했습니다. 극진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정도로 데려올 정도면 해태 타이거즈 갔을 때도 저는 사장실, 그때 이제 이태원에 본사가 있었죠. 이태원에 본타가 있는데 또 사장실에 갔습니다. 예, 사장실로. 그때만 해도 좀 상품 가치가 좀 있었나 봅니다. 제가 이제 트레이드 될 때마다 사장실에 불려가서 사장이 뭐 어쨌든 덕담해 주시고, 예, 굉장히 좀 대우는 잘해줬습니다. 그리고 뭐 사실 이사비는 못 받았고요. LG 트윈스처럼 이사비는 없었습니다. 근데 또 그 정도로 또 뭐 해태 타이거즈 사장님 불러서 우리 팀은 어떻다 저떻다 뭐 네가 우리 팀에 와서 잘해줬으면 좋겠다 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이제 광주를 향해서 갔고, 광주 가서도 저는 이제 첫 번째 기억은 아주 좋았습니다. 광주 가자마자 그 프론트에 있는 분들이 광주에 제일 맛있는 집에 가서 밥을 사주고 예, 맛집, 광주와 맛집에 있지 않습니까? 가장 좋은 집에 가서 맛집 가서 밥을 사주고 굉장히 팀에서는 굉장히 극진한 대우. 뭐 보상 선수니까요. 그리고 뭐 제가 듣기로는 김성환 감독님이 저를 무조건 뽑아야 된다. 익성이가 한 시즌 안 뛰어도 되니까. 그러니까 약간 김성환 감독님이 바랬던 게 장타를 치고 발 빠르고 장타를 치는 사람을 굉장히 좀 선호하는 스타일. 김성환 감독님 약간 장타력이 있잖아요. 그 발도 빠르니까 장타를 치면서 4번 타자를 치면서 도루도 할 수 있는 사람, 뭐 타선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했는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완전히 맞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보상 선수에서 나오게 된다면 뭐 해태에서는 아프든 말든 뭐 수술을 했든 맞든 무조건 책상을 찍으라는 감독님이 오다가 있었다. 예.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해태를 오게 됐다.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뭐 좋았죠. 예.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고 사실 뭐 대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근데 이제 사실은 해태 타이거즈는 그때만 해도 재활 시스템이 별로 없었습니다. 예, 뭐 무등구장 밑에 웨이트 트레이닝장도 사실 너무 열악했고, 그리고 숙소도 굉장히 열악했고요.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해태 타이거즈가 거의 그때 이제 거의 마지막에 부도 직전에 굉장히 안 좋은 시기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해태 가는 시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던 시기 같아요. 해태 타이거즈도 굉장히 좀 끝날 무렵, 저도 수술을 하고 굉장히 네 번째 팀이니까 굉장히 예민한 시기, 그런 시기에 가서 좀 재활도 제대로 못 받고, 예, 재활도 제대로 못 받고, 또 뭐 해태 타이거즈라는 그 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? 팀 색깔. 뭐 그때는 사실 해태 타이거즈는 머리도 다 그냥 약간 소위 말하는 깍두기 머리, 무조건 다 머리도 다 깍두기 머리를 해야 되고, 뭐 약간 팀 규율이 엄청 셌습니다. 그래서 뭐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. 예, 해태 오면 해태 법을 따라라. 우리는 모두가 예할 때 아니오는 없다. 모두가 예할 때 예해라. 약간 이런 이런 주의였습니다. 거의.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뭐 굉장히 개방적인 팀 LG 트윈스 서울에 있다가 내려가서 조금 더 좀 그러고 또 수술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도시는 확실합니다. 그리고 혼자 가서 사실 숙소도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막 3, 3, 5 모여가 선수들끼리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이제 숙소를 구하는 일도 이제 저 혼자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이 혼자 광주 가서 엄청 많았습니다. 예. 일단 운동도 해야 되고 숙소도 구해야 되고 재활도 해야 되고 어쨌든 팀 적응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야 돼서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지나갔기 때문에
투정이 아니라 그만큼 좀 엄청나게 프레스가 심했다.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걸 견뎌야 되는 게 또 프로 선수고 극복을 하기 위해서 계속 했었고요.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흐르고 사실은 6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 제가 이제 시합을 뛰게 됩니다. 1군에서. 뭐 왜냐하면 이제 혜태도 그때 성적이 조금 안 좋았고요. 뭐 저도 정말 빨리 야구장 나고 싶은 시합을 뛰고 싶은 열망도 강했고 제가 뭐 2군에서 거의 2군 게임을 소화하지 않고 혜태랑 비슷하게 이제 프리배팅도 제대로 안 친 상황에서 바로 1군으로 올라갔습니다. 그거는 뭐 코치님하고 다 아니까 저는 얘기했지만 지금 거짓말 할 이유가 없습니다. 예. 지금 뭐 지금 돌아가셨지만 고 김만호 코치님이 그때 혜태 타이거즈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엄청나게 잘해주시고 2군에서 많이 저를 챙겨주셨거든요. 그때도 이제 1군 올라갈 무렵에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데 안타깝다. 근데 팀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라 해서 저는 시합을 뛰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1군에 올라갔었고요. 그러니까 재활도 제대로 안 되고 훈련도 제대로 안 상황에서 올라갔습니다. 올라가서 시합을 뛰다 보니까 물론 크게 좋은 성적은 안 났죠. 그래서 다시 2군에 왔고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고 이제 다시 1군에 복귀를 해서 그때부터는 조금 쳤던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게 해서 혜태 타이거즈와의 뭐 동거가 시작됐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첫 번째부터는 불편한 동거였죠. 수술도 했고 재활도 안 됐고 굉장히 그런 시점에 이제 혜태가 부도가 나고 혜태 타이거즈가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게임에 제가 이제 동참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기억은 안 나거든요. 그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혜태 타이거즈의 마지막 타자래요. 예. 혜태 타이거즈의 고별 경기의 마지막 2번 타자의 마지막 9회 말 투아웃에 제가 삼진을 먹고 혜태 타이거즈가 끝났습니다. 갈 때마다 희한한 기록을 전임맨으로서 하나씩 가지는데 제가 사실 이걸 몰랐어요. 근데 요즘 이제 페이스북에서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혜태가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순간이라고 이제 딱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지? 혜태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사라졌지? 라고 페이스북을 딱 보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야구를 관둔 지가 꽤 돼서 이제 야구에 대한 기억을 좀 까먹고 있었는데 아 그게 내가 써 있는 거야. 내가 저기서 뭐 하지 싶었는데 아 거기서 시원하게 삼진을 먹더라고요. 네, 삼진을 먹으면서 아나운서가 아 이제 뭐 혜태는 역사적으로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투덜대면서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삼진 먹었는 게 굉장히 화가 났지 제가 뭐 팀이 전체적으로 없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. 그때는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. 그래서 뭐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결국은 역사 속의 한 페이지를 또 이 전임에는 내가 쓰게 됩니다. 그래서 혜태 타이거즈의 그 많은 수많은 혜태 타이거즈의 선수들이 많은데 결국 그 혜태 타이거즈가 문을 닫는데 제가 포볼이나 이런 거 나가서 뭐 마지막 타자가 안 됐겠죠. 그리고 제가 봐도 뭐 땅볼 프라이 아니에요. 시원하게 스윙 시원하게 돌리고 나오더라고요. 예, 마지막 장렬히 전사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혜태 타이거즈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또 전임에는 제가 쓰게 됐습니다.